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대통령 취임 한 20일 됐을 때 우리나라 국내 10대 재벌 그룹이 5년간 1,050조를 투자한다고 했습니다. 예. 손목을 비튼 거 아니십니까? 요새 정부가 비튼다고 비틀어집니까? 아니, 같은 날 이렇게 딱 혹시 발표를 하는 게 지난 정부에서는 비틀었습니까? 비틀려집니까? 저는 아니, 그런 시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루 종일 나오시려니까 힘드시죠? 네, 괜찮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된 폴 크루그만이 오늘 발간한 책 이름이 한국에 번역됐는데요. 좀비와 싸우다라는 책입니다. 예. 여기서 좀비는 신자유주의를 의미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대통령께서 취임사에서 자유를 35회나 언급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 정부의 경제 이념에 대해서 굉장히 모호합니다. 그래서 세제개혁 편안을 보게 되면 완전히 신자유주의식인 것 같고 래퍼 곡선이나 아니면은 낙스 효과 이런 것에 대한 환상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하는데 우선 우리 윤석열 정부의 경제 이데올로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아마 큰 틀에서 보면은 저는 우리 민주당하고 뭐 크게 다를까 싶은 생각입니다. 늘 경제는 성장도 해야 되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복지도 해야 되겠고 또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겠고 취약 부문을 더 보강을 해야 되겠고 그러면서 경제 활력은 제고하되 사회 안전망은 촘촘히 해나가야 된다 이런 거고 기본적으로 그래서 저성장을 좀 극복하고 성장 복지의 선순환을 이뤄야 되겠다. 그리고 기본 가치는 자유, 공정, 혁신, 연대라는 게 결국 사회 공동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약자의 동행 하듯이 이런 정신을 바탕에 두고 지금 국정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야 대선 공약에 들어가는 거고요. 다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네. 큰 그림을 어떠냐는 얘기죠. 큰 그림이라는 게 성장을 통해서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이루겠다 하는 거고 그 기본 정신이 기본적으로 자유와 혁신, 공정 이런 것을 가지고 간다. 그리고 사회적 연대 등을 통해서 공동체에 간다. 뭐 좀 더 쉽게 말하면은 민간과 시장의 역동성은 굉장히 살려야 되겠다. 이걸 가지고 우리 성장을 도모해야 되겠다. 그 과정에서 분배, 형평성도 챙겨나가겠다. 민간의 역동성 시장의 힘으로 인해서 파이를 키워서 그걸 복지 재원으로 쓰겠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기본적인 신자유주의 원칙인데요. 경제 운영을 하면서 민간, 시장, 기업 중심으로 하되 분배와 형평성 이런 문제도 동시에 강조하는 그러니까 극단적인 뭐 신자유주의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아마 제가 보면은 저희들 뭐 가끔 그런 이야기 합니다만은 여야 의원님들 아마 우리가 지향하는 바는 다 비슷하지 않을까요? 풀어가는 방식에 있어서 접근 방식이 조금 차이가 있을 뿐이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찌됐건 시장 자유를 말씀을 하셨는데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대통령 취임 한 20일 됐을 때 우리나라 국내 10대 재벌 그룹이 5년간 1,050조를 투자한다고 했습니다. 예. 손목을 비튼 거 아니십니까? 요새 정부가 비튼다고 비틀어집니까? 아니, 같은 날 이렇게 딱 혹시 발표를 하는 게 지난 정부에서는 비틀었습니까? 비틀려집니까? 저는 아니, 그런 시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그런데 수익을 보고 이렇게 투자를 한다고 해놓고 설비 투자 상반기에 줄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도 전일 투자 계획을 철회하고 있고 글로벌 기업도 철회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원화 약세되니까 국민연금에 환시장 개입 요청하셨나요? 아시다시피 국민연금이 해외 투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이 달러 수요를 많이 유발을 시키고 해서 사실은 외환시장의 큰 손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당국자들은 외환시장의 큰 기관들하고는 늘 수시로 시장 동향 점검도 하고 또 한 번씩 가끔 모여서 시장 안정과 관련된 협의도 하고 또 뭐 이 환 위험 관리 이런 데 대해서 서로 조언도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뭐 기관들 간에 협의는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뭘 우리가 뭐 강요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또 그 무슨 의견에 의해서 행동을 하고 무책임하게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자기 책임하에 행동을 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는 공정과 상식, 시장 자율 이런 것을 강조하면서 최근에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금융감독원장 사례는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환율 문제 오늘 얘기들이 많이 나눴는데요. 예. 또 공교롭게도 오늘 저녁 현지 시간으로 오늘부터 미국에서 이제 FOMC가 열리지 않습니까? 예. 통화 수완 문제 뭐 많이 나오는데 제가 몇 가지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통화 문제는 항상 금융 간의 문제가 아니라
또 정치나 안보적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부총리께서 해외 가시면은 그쪽의 정당 지도자라든가 정치 지도자를 좀 많이 만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달러 강세라는 일반적 상황이기 때문에 비중한 외환 보유고 약간 우리가 기존보다 조금 모자라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좀 낭비해서는 안 될 것 같고 대외 순자산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홍보도 필요하고요. 추가 대책으로 PMRF라든가 WGBI 지수 편입이라든가 다 검토를 하고 계신 걸 알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국민 여러분 잘 모릅니다. 환율 오름세 심리 때문에 매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 예, 환율이 최근에 많이 오르고 합니다만은 아까 오늘 종일 설명을 드렸다시피 뭐 원화만 나홀로 이렇게 오르면은 굉장히 이상 현상이고 불안한데 달러 홀로 강세고 다른 주요국 통화들하고는 저희들이 그 움직임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불안하실 이유도 없고 우리의 외환 건전성과 관련된 모든 지표들은 다 굉장히 안정적이고 양호하다. 그리고 그거는 주요 IB들이나 제가 얼마 전에 IMF 총재도 만났고 미 재무장관도 만났는데 한국의 그 부분에 관해서는 굉장히 강한 신뢰를 갖고 또 평가를 하고 계신다. 다만 의원님께서도 생각하시다시피 여러 지금 대외 불확실성이 늘 지금 커지고 있는 제가 드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은 팩트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국민들한테 이 부분을 잘 알려서 예. 환율 오름세의 심리를 차단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입니다. 예. 초과세수 문제 그동안 계속 말씀들이 많았는데요. 제 전망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초과세수 문제요. 예. 지금 53조 원의 초과 선수로 법인세 29조, 소득세 10조, 양도세 11조 이거 더 들어올 거로 생각하십니까? 현재로는 당초 저희들이 전망한 대로 진도는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5월까지 세수 진도율 보니까 그는 맞긴 맞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부터 경기가 지금 꺾이고 있지 않습니까? 일단 빠른 속도로. 상반기까지는 현재는 괜찮기 때문에 최근까지는 뭐 향후 이제 약간의 불확실성이 있는데 그것이 오히려 더 플러스로 갈지 조금 마이너스로 갈지 모르겠는데 큰 차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약간의 뭐 차는 시장은 그렇게 보고 있지 않는데요. 굉장히 어려울 거로 봅니다. 여기다가 이번에 그 세제 개편을 13조 원을 감액하게 되게 되면은 우리 또 국가 재정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반대를 많이 하셨는데 굉장히 곤란한 지경에 처할 수 있어요. 부총리님을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챙겨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걱정하시는 부분 잘 알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내년 세수 전망할 때 저희들이 면밀하게 지켜볼 거고 또 저희들이 내년에 여러 국가적인 소요에 관해서는 상당히 지금 지출 구조조정 노력을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 편성 관리에서는 지출의 재구조화 작업과 함께 내년도 적정한 세입 제출 부분을 그림을 그려서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총리님 다시 좀 한번 나와주시겠습니까?